요새 이 국정교과서 반대의 장외투쟁에 나선 분이 있죠. 바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인데요. 문재인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고 저희가 얘기 나눠보죠. 황운여 교육부 장관도 제게 자기 뜻이 아니라 윗선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교과서 비밀팀도 황운여 장관의 뜻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직접 운영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 문재인 대표가 윗선 이러니까 황우여 부총리가 반발하고요.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자꾸 경제설 나오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네. 네. 뜨거 했을까요? 황우여 부총리는요. 왜냐하면 사실 뭐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요. 2012년에 이제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황우여 지금 부총리가 당대표 시절에 이른바 보수단체 그 대표들하고 뭐 오찬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때 논란이 된 게 있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10년 먹었으니까 다음번에는 진보 좌파 쪽으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다는 동 안 했다는 동 해갖고 그때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황우여 부총리가요. 사실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했지만 소극적이었다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친박 내에서 황우여 저 사람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오죽하면 나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호재죠. 그러니까 황우여의 뜻도 아니고 부총리 윗선이라는 게 국무총리랑 대통령인데 그러면 황우여 부총리 이제 국무총리를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그 정치적으로도 후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윗선이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 황우여조차도 반대하는 것을 대통령이 억지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좋은 공격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황우여 부총리는 뜨거 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저 사람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게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윗선 뜻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국까지 무슨 의원 내각제인가요? 아니 이런 그 역사 교과서는 국가의 정체성 이런 문제는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의지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저는. 예. 미국에서는 장관을 뭐라고 그럽니까? 세크레터리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비서들입니다. 황우여 부총리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교육문화 비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의 뜻과 반대로 황우여 부총리가 자기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윗선의 뜻이라는 거 이걸 지금 마치 황우여 부총리는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나 그 국무총리의 압력으로 한다는 그런 뜻을 말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걸 왜 문재인 대표 공격하는지 물론 황우여 부총리가 말을 바꾸고 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뜻대로 하는 거지 황우여 부총리가 자기 뜻대로 국정교과서 합니까? 아니 이제 황우여 부총리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의 뜻은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 장관이죠. 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특히 역사교과서 문제에 굉장히 강한 노조로 이야기했던 것은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이제 믿고 이 부분에서 맡기지 못하겠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역사교과서를 지금 진두지휘 차관이 얼마 전에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 역사교과서를 지금 진두지휘할 분은 황우여 장관밖에 없는 겁니다. 부총리이자. 근데 장관 또한 미지근하게 보이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뜻이 그러하면 열심히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진 것이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어필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꿔 말하면 사실 이 이야기와 맞물려서 보면 뭐 저 사실은 두 분밖에 모르겠지만 황우여 부총리도 실제로 저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를 진두지휘할 의지가 별로 없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를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지적하면서 이게 더 불거지고 있는 건데 어쨌든 교육부 장관이 추진력을 지금 잃고 있는 건 사실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제에서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제 뭐, 지금 버스 투어도 하고 뭐 이런다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 부분, 그리고 참, 그 정청래 의원이 말이에요.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화면으로 한번 그 정청래 의원의 언급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제 건성건성 박수 쳤다. 너무 무성의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다가는 이 김무성 대표가 여권 2인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건성건성 쳤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는 그냥 저거 보니까 네. 얼마 전에 무슨 북한의 무슨 뭐 높은 장성태. 사람이 김정은이 말할 때 뭐 다리를 삐딱하게 했다고 해서 제거됐다는 그 이야기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민주국가에서 그 김무성 대표가 박수를 건성으로 쳤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 심기가 틀리서니까 뭐 걱정된다. 이건 정청래 최고위원이 진짜 김무성 대표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걸 우리나라 국가를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인지 저는 마치 북한에 빗대서 하는 말 같아가지고 상당히 기분은 좀 그렇네요. 그렇죠. 저는 어저께 말이에요. 정청래 최고위원이요. 왼쪽에 팔을 들고 들어오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저거는요 부적절한 비유인 게 아마 그래도 그렇죠. 북한하고 지금 우리 상황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저걸 듣는 본인은 예. 뭐 왼쪽에 팔을 들고 있으니까 내가 좌파냐 이런 식의 어떤 무슨 기지와 위트와 센스를 발휘했다고 생각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예. 듣는 국민들이 보면 우리를 북한하고 같은 동격으로 놔두고 이걸 비유했다는 점에서 정청래 의원은요 저거 엄청난 마이너스일 거예요.